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 풀어가는 시간입니다.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. 이번 주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설 잘 보내셨습니까? 네, 설 잘 보내셨어요? 예, 뭐 아직까지 큰 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,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. 네. 문화관광부가 올해를 그 책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.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뭐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 중인데 요즘 책들 많이 안 읽죠? 그렇죠.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책을 많이 읽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뭐 과장을 보태서 얘기하면 책벌레들로 가득한 네. 뭐 꺼질 줄 모르는 대학 도서관과 관련돼서 한번 오늘 빅데이터를 준비해봤어요. 아, 대학 도서관? 서울은 물론이고 이제 전국에 이제 대학교만 400곳이 넘는데 그 중에서 뭐 독서량이 상위권에 오른다 그러면 자랑거리일 텐데 네. 우선 이제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대출 도서량의 흐름을 한번 데이터로 준비해봤습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술 통계 시스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의 1인당 소장 도서 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네. 보면 책이 계속 많아지니까 네.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하지만 반대로 이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는 계속적으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만큼이나 역시 2008년에는 11.4권이었던 것이 2016년에 6.2권을 거의 절반 수준이 줄은 것인데요. 네. 이제 실제 이제 그만큼 책을 대출하는 부분이 적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과거에는 종이책만 봤다라고 네. 하면 최근에는 종이책 외에도 여러 가지 검색 자료들을 같이 본다라는 것인데요. 예. 이제 이거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 학술 정보와 관련된 DB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수는 한 2.6배 정도 늘었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종이책은 좀 예전보다 돌보지만은 학술 정보는 보고 있다. 그런데 네. 하지만 반대로 학술 정보는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네. 소위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인 다양한 사고를 넓힐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또 학술 정보는 굳이 도서관에 가서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. 그렇죠. 외부 예. DB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는 이유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옆에 끼어 있는 책도 보고 그렇죠. 또 서지를 보면서 관련돼 있는 다른 책도 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연계하면서 자신의 어떤 관심사에 대한 어떤 독서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. 요즘 사실 대학 도서관 가면 전부 다 네. 취업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백과사전을 사줬던 이유가 그건데 요즘에는 검색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맞아요. 보니까 참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그런데 같습니다. 가장 많은 소장 도서를 보유한 곳은 어딘가요? 일단은 그 책부자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소장 도서 건수를 재학생 1인당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. 네. 그랬더니 역시 제일 많은 게 서울대학교, 그리고 뭐 서강대, 경북대 이런 순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국립대나 시립대 이런 공립대학교들이 순위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또 보시면은 종합대학들도 있지만 예, 그 5위권 밑에 보면은 또 이공계 대학교나 예. 다양한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. 역시 예. 오래된 대학들이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재학생 수로 나누다 보니까는 좀 수가 적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립이나 시립대 이런 쪽에서 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자료가 많으려면은 얼마나 도서관에서 돈을 쓰느냐 이것도 그렇죠.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런 건 여기 자료 구입비 순위 나왔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자료 구입과 관련돼 가지고는 예. 그 소위 우리가 공대 또는 예. 이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은 자료들이 필요해서인지 몰라도 그렇죠. 이 대학교 중에서 그런 공대 쪽이 강한 쪽들이 좀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부분에서 뭐 특히 이제 포스텍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으로 예.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1인당 자료 구입비가 저렇게 115만 원 정도까지 될 수 있고요. 예. 뭐 이 순위권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우리 학교나 아니 학교에서 좀 많은 자료들을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구매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최초의 개가식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살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 얼마나 책을 가까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서 이제 좌석당 학생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보시면은 좌석당 학생 수의 순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 좌석에 앉을 수 있는 학생 수.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많을수록 안 좋은 거겠죠. 그렇죠. 네, 적을수록 좋은 거고. 제일 적은 데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공대 쪽이네요. 이쪽도 예. 2.5명 수준인데 또 이거랑 같이 재밌는 것이 말씀하셨던 어떤 도서관에서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의 디자인들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과거에는 책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어떤 노트북을 놓을 수 있는 전원이 꼽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카페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또 대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대학 도서관인데도 어떤 데 가면 그냥
일반 독서실 열람실을 채우는 데들도 많거든요. 네네네. 그런 데는 사실 이제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뭐 마치 깜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책 냄새 맡으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. 잘 되죠. 자, 이 도서관의 환경을 위해서 어떤 데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가 이런 걸 봤는데 주어를 학생으로 바꾸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학 도서관은 어딜까요? 네,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요. 네. 실제 대학생들이 평소에 그럼 도대체 얼마나 책을 읽는가 네. 그 평균을 놓고 보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. 같아요. 먼저 이거부터. 대학생 독서 시간이 참 안타깝게 일평균 30분인데 아, 진짜 창피하네요. 저는 이것보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평소에 책을 많이 읽나요? 할 때 읽기는 한다라고 하는 게 67%라는 것은 예. 그냥 뭐 자료 정도 찾아보는 수준이다라는 예. 거고요. 이거와 같이 봐야 될 것이 중요한 게 그러면 이렇게 독서 안 하는데 다른 건 얼마나 보냐라는 예. 겁니다. 하루 평균 20분 정도밖에 안 하는 독서. 근데 예. 반대로 TV 시청이나 인터넷 같은 게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거의 뭐 2시간 이상, 130분 이상인 예.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2016년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 인터넷을 보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뭐 종이책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들의 친숙한 세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어떤 도서관이 가장 많이 찾는 도서관이죠? 네, 그럼 그 중에서 실제로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 순위를 예. 보면 예.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많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역시 이제 책이 많고 환경이 잘 돼 있는 이런 대학교들에서 좀 1인당 대출 도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. 예, 예. 소위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학벌이 좋다 또는 이제 학력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그렇네요. 있고 여대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예. 여성들이 책을 많이 읽는 부분 이런 것들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들이 책을 안 읽는다. 남자 대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다. 이렇게 네, 뭐 봐도 그거는 성별로 한 번 더 예.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래, 네, 어쨌든 그런 게 좀 보여요, 지금 네. 보니까.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그 여학생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고 그런데. 자, 그러면 평균을 뛰어넘어서 독서량이 좀 많은 대학. 이런 데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. 어이구. 보시는 것처럼 1인당 도서관 방문 횟수예요.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 대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소위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네. 그 안에서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독서량과 도서관 방문율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동일하지 않습니까? 네,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. 대출 순위에서는 예. 이제 카이스트, 뭐 이화여대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예. 실제 도서관 방문의 수는 이제 좀 순위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럼 도서관 방문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? 도서관 책을 안 방문에서 읽고.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다르게 미디어들을 이제 보는 것 때문에 그 예. 안에서 노트북을 활용해서 공부한다든지 아하, 예.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예. 그래도 나와 있는 순위권에 들어있는 대학교는 비슷하니까 그만큼 역시 책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비율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대학생들이 그다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. 네. 도서관에도 그다지 많이 찾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그렇죠. 뭐 1인당 방문 190회, 뭐 이 사실은 1년에 190번 간다는 거 아니에요, 그렇죠. 사실. 학교에 가는 네. 그런 횟수보다 훨씬 적지 않나. 그렇죠. 이거는 어떻게 예. 보면은 이제 이 오늘의 분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진 것처럼 공부하는 패턴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근데 도서관도 그렇게 미디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놓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는 거에 익숙해진 세대들은 예. 카페나 이런 데서도 공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서관을 찾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신 좀 특이한 점일 수도 있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미디어들 통해서 또 도서관들도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.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 도서관 쪽에서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더 그 학교에서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